아직은 어린 나이라 갈 길이 멀지만 직업 특성상 연차가 쌓이면 나아지니까 그냥 이 길이 내 길이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네 틀리하는 야매 아저씨 치아본도 맡아서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손을 다치시는 바람에 연이 닿아서 연결됐는데 자기보다 솜씨 좋다며 부탁하셔서 그나마 박복은 좀 면했습니다. 고맙게도 제 사정을 잘 아시는 회사 사장님이 제 일감만 안 밀리면 상관없다고 봐주십니다. 남동생은 소집 해지하고 대학에 복학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으로 이게 다 제가 못난 탓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해요. 사춘기 아이가 홧김에 부모에게 해코지하질 않나, 어리지만 명백한 부모가 제 친자식을 어떻게 하지를 않나, 뉴스를 보면서 저것들이 짐승인가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제 사정도 별 다르진 않습니다. 창피하지만 오늘 저희 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봐요. 제가 7살, 남동생이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바람도 모자라서 집안 돈까지 챙겨 상간녀와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바람이나 같이 도주한 여자는 우리 두 남매가 이모 하며 따랐던 엄마 친구였어요. 아버지란 인간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에 대출을 잔뜩 챙겨 도주해 집안은 폭삭 망했고, 엄마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은 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빚쟁이들의 도주한 그 여자네 가족까지 들이닥쳐 아수라장인 상황에 정신병원 입원까지 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린 시절을 떠올리자면 저도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인데, 아버지가 바람나 도망갔다는 소문이 제가 등교하기도 전에 학교에 쫙 퍼진 그날 이후로 꼬리뼈처럼 붙어 고등학교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부터 싸우는 일이 잦아지고 집에 안 들어오던 아버지, 그리고 아침에 전날 없었던 엄마 눈가에 파란 멍을 보는 날이 많아질 때쯤 몸져 누워 우는 엄마 옆에서 남동생과 조용히 놀고 있음 엄마 친구가 들러 점심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우리 새 모자를 따돌리고 도망갔다는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다면 엄마도 충격을 덜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싶습니다. 맑은 얼굴로 엄마를 위로하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 자금으로 남자 발목 잡는 거 아니라며 엄마를 설득하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저희는 당시 아버지 근황도 몰랐는데 돈떼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부터 쳐들어와 어린 저에게 아빠 어딨냐며 묻고 멱살을 잡고 한 통 속으로 몰려 갖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시기 아이들은 참 잔인합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야, 니네 아빠 집 나가서 니네 집 완전 폭삭 망했다며? 그거 진짜냐? 너 아침은 먹고 왔어? 먹었다고? 야, 얘 밥 먹었대. 얘네 엄마 정신이 외출했다며? 나한테 거짓말했냐? 미안하게도 아침밥을 먹었다는 제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름 자존심으로 거짓말했는데 친구들은 그날부터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되는 양 저를 힐끗거렸고, 심지어 옆반에서 구경 오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제가 대체 뭘 어쨌길래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죠. 야, 쟤 하는 말만 들어도 죄인처럼 움츠려드는 매일매일. 집에 가면 여기저기 쑥대밭이 된 방 안에 엄마와 동생이 두려움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어느 날 새벽, 엄마가 웬일인지 밥상을 차려들고 오셨는데 밥그릇에는 곰팡이가 피어버린 삭은 김치가 담겨 있었고, 휴지와 잡지를 갈갈이 찢어 접시에 담아온 엄마는 자는 우리를 깨워 밥을 먹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너희가 밥 안 먹고 속썩이니까 아빠가 안 들어오지. 얼른 밥 먹어. 그래야 아빠한테 전화하지. 안 그럼 이거 아빠 다 드릴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엄마의 눈은 우리가 아닌 우리를 꿰뚫어 벽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새벽에 학교 간다며 저는 동생이 손을 잡고 나와 외삼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외할머니도 우리 집 소식에 몸져 누우신 데다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 새벽에 도움을 청할 곳은 외삼촌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덤터기 쓸까봐 와보지도 않던 친가 외가 친척들 중 그래도 연락받고 달려와 주실 분은 외삼촌 하나라 저희 남매는 도로가 사람 없는 새벽길 뜬금없이 세워져 있는 공중전화에서
통화를 하고 걷고 또 걸어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엄마는 차려진 밥상 그대로 옆에서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주무시고 계셨고, 외삼촌은 굳이 말 안 해도 사태를 파악하신 듯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뒤따르던 직원을 따돌리고 도주하며 무작정 뛰어나오시다 큰 길에서 그만 승용차에 치여버리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으시며 다행히 엄마는 정신을 차리셨는데, 그 옆에서 저희 역시 안 떨어지려고 매미처럼 붙어 다녔고, 저는 학교고 뭐고 마지막일지도 모를 엄마를 지키려고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모자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주셨던 당시 독신이던 외삼촌은 2년 후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까지 얼마씩 도움 주시던 생활비 대신 어느 정도의 유산을 미리 증여해 저 아버지란 인간이 던지고 간 빚을 대충 정리하고, 엄마는 외삼촌의 가게를 도우며 인수하기 위해 매진하셨습니다. 여자가 하기는 조금 힘든 타일 도매업이었는데, 엄마는 외삼촌의 예고된 죽음에 정신을 차리신 듯 억척스럽게 배우셨습니다. 엄마와 저 둘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먹고 살만은 한데, 남동생은 현재 엄마 일을 돕고 싶어 합니다. 돈이란 게 벌기는 어려워도 날리는 건 한순간이듯 벌려고 하니 악착같이 벌어지긴 했지만 상처를 치유해주진 못했습니다. 집안 오고 가며 그렇게 친자매 같았던 친구가 내 아이의 아빠와 도주했다는 것, 엄마가 받은 상처는 외삼촌의 죽음 이후 먹고 살만해지자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잠꼬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매 역시 이제 앞으로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입거나 가지지 못할 거란 것보다 힘든 건 아이들의 수근거림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가슴 쥐어뜯으며 우는 엄마 울음소리 듣고 학교 가면 아이들의 놀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여고생 때는 남동생 손 꼭 잡고 학교 가는 길에 그 손을 뿌리치고 저는 그냥 어디로 멀리 가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한날은 차에 치였는지 길 한쪽에 죽어있는 길고양이가 부러워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꼭 말라오는 아버지 이야기로 내 잘못은 하나도 없기에 못 들은 척 담담한 척했지만, 저희는 씩씩한 척해도 이 상처와 기억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돈 빼돌려서 상간녀, 한때 이모라 부르며 따랐던 그 여자와 해외 도피한 아버지에게서 살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목소리를 알아듣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첫 전화는 끊겼고, 두 번째는 마침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란 인간은 외국으로 해외 도피를 해서 상간녀와의 사이에 애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한창 예쁠 때 사고로 죽고 하나 건진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안 믿겠지만 이 애비도 많이 후회하고 너희에게 미안했다. 한때 치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왔지만은 그래도 애비는 너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에게 뭐라도 해줄 양으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살았어. 철수, 너도 남자니까 알 거다. 남자가 나 좋다는 여자 어떻게 모질게 버리냐. 그래 잠깐 이 애비가 눈 멀었다. 그건 남자 대 남자로 이해하고, 그때 그 여자는 진작에 헤어지고 혼자 산 지 몇 년째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국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자식을 너희같이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어. 여기서 혼자 애 키우며 살다 보니 애비가 병이 든 거지. 애비가 돈이 없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내 피 받은 내 새끼가 애비랑 맞아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동생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돈 벌어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는데 안 믿습니다. 그럴 사람이면 애초에 엄마 이름으로 빚을 남기고 그렇게 우리를 떠넘기고 도망치지 않겠죠. 사업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고 무슨 일을 했기에 간이 망가지도록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아니죠. 엄마는 목소리 듣자마자 구역질을 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데, 말 그대로 오장육부가 뒤집히신 건지 퇴근해서 엄마 손을 따드리니 검은 피가 한 바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사하며 우리 번호를 바꿔 써야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 어디라고!
지가 인간이면 감히 그런 짓 못하지. 뭐가 어째? 죽어가? 같은 하늘에서 숨쉬고 있는 것도 지가 떨리는데 어쩐다고 전화를 했대? 우리한테 간 달라고 전화했다니? 지 새끼한테 떼어주지는 못할 망정 술 퍼먹고 암 생겼으니 간 떼어달라고 해? 뱃속에 든 것도 없는데 엄마는 신물을 자꾸 토해내며 눈물 콧물에 몸을 주체 못하시고 자꾸 옆으로 쓰러지셨는데 저 어릴 적 그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진정해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괜찮아. 전화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 누나 깜빡 안 해요. 그러니 걱정 마요 엄마. 나 요만큼도 신경 안 써요. 하느님이 있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죽을 병 걸렸다니까. 그래. 보다 즉결 심판하셨나 싶은 생각이 번쩍 들던데 엄마 우리 믿어요. 걱정 마요. 용왕님께 토끼간 바칠 거북이도 아니고 뭔 버린 자식 붙들고 간타령이래? 저기 순대 파는 데나 가서 알아보라고 해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처럼 경멸하고 모든 인간 중에 최악질인 사람은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의 아빠란 존재는 저 7살 때 이미 저 세상 간 사람이며 엄마 친구와 도망간 인륜도 의리도 없는 자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끝까지 우리 새 모자 굶어 죽으라고 친구인 척 가장한 내연녀시켜 빚을 엄마 이름으로 남기고 나와 동생 돌반지까지 싹싹 털어간 애비 자격 없는 작자가 다른 여자에게서 버젓이 애까지 낳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을까. 동생에게 듣자마자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악쓰는 소리, 한숨 소리,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아빠 바람나 도망갔다고 놀림받고 빚쟁이들 들이닥쳐 동생과 구석에 박혀서 떨다가 신방바닥 그대로인 바닥에 청소도 못하고 그냥 그 바닥에서 새 식구가 무너졌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아빠란 인간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받았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고 뻔뻔하게 간 내놓으라고 전화를 하다니요. 엄마는 아직까지도 파들파들 손을 떨고 계셨고 저는 죽을 끓여 챙겨드린 후 의논을 했습니다. 저와 달리 동생은 또 남자라 어떨까 싶어 걱정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저와 제 동생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이고 뭐고 일단 동생은 기억에도 없던 아버지라는 존재의 등장에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사업했다고 했고 망했냐는 이야기 없으니 알아서 수술하겠거니 동생이 전화를 끊어 이후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 중요할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숱하게 듣고 자란 애비 없이 자란 티가 여기서 나오나 봅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면 살려달라 잘못됐다 비굴하게 굴기 전에 우리에게 아니 엄마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엄마 어떠냐 아픈 곳은 없냐 입 바른 소리 하나 없이 양심도 없이 어쩌면 입 싹 씻고 자기 살려달라고 미주알 고주알 읊은 것인지 제가 받지 않아 뭐라고는 못하지만 기분이 영 좋질 않았습니다. 저나 동생 유전자 반이 이 사람 거라는 이유로 이렇게 파렴치하게 요구한다는 것도 어이없고 바람피고 돈 빼돌려 도망간 그 본성 그대로 뻔뻔하게 이제와 간 내놓으라니 내 몸에 이 사람 피가 흐른다는 게 토악질이 났습니다. 저나 동생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게 튼튼한 체질들도 아니고 둘 다 평균보다 작은 데다 체중 미달로 헌혈 불가할 정도로 말랐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간을 내어준다고 나서도 거절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자기가 부모 도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세 식구 버리기 전부터 가정에는 무관심했고 아빠 노릇 잘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뻔뻔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혼자 죽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아무리 죽음이 두려워도 사람이라면 차마 우리에겐 연락을 안 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연락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자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동생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못 보던 스마트폰에 갑자기 복학 준비하겠다고 나서더니 못 보던 신형 노트북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싸게 샀다는데 저는 엄마처럼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편의점 같이 가자고 밖으로 불러내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철수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네가 산 거 아니지? 네 통장 잔고 내가 뻔히 아는데 거짓말할 생각 말고 말해. 누나,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 나 아빠 만났어. 아빠 한국에 들어와 계셔.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만났어. 나는 아빠 얼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만났는데 시커멓더라 정말. 다 죽게 생겼어. 보자마자 내 손을 붙들고 우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그런데 만나자마자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가슴에 돌덩이가 얹은 것 같더라고. 다 잘못했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셨다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으면 암이 생겼겠어. 아빠 말대로 우리 챙겨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 나 선물 사주시는 거 봐. 수술비고 뭐고 돈은 아쉽지 않대. 나 걱정 말고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자식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아빠 소리가 잘도 나오네. 강철수, 정신 차려. 너 어릴 적이라 기억 못하나 본데 우리 고아될 뻔했어. 엄마는 지금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도 기함하시는데 아빠? 그래서 너가 할 말이 뭔데? 너도 남자니까 이해하니 많이 하던데 너도 남자라 바람피고 도망간 게 용서가 돼? 야, 그거 다 엄마 돈이야. 그거 갚느라 너와 내가 요 모양이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이거 엄마에 대한 배신이야, 강철수. 너가 엄마 자식이면 뒤로 그 사람 만날 생각도 못해. 어쩜 너는 그래? 심장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 속에서도 저는 남이 들을까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화를 냈습니다. 사실은 힘이 쪽 빠져나가 힘이 없어서였지만 말이죠. 제 동생도 역시 아버지 자식인가 봅니다. 핏줄 땡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 실감했습니다. 엄마 옆에 놔두고 단지 아버지란 이유로 이렇게 한순간에 휩쓸릴 수 있구나 허탈했습니다. 드릴 거야. 내가 준다고 했어. 불쌍하잖아. 이제 만났는데 아빠 죽으면 뭐야. 나 아빠 살리고 아빠가 지원해주는 학비로 보란듯이 성공해서 엄마랑 누나랑 호강시켜 줄게. 좋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돈으로 갚겠대. 그럼 우선 살려줘야지. 나도 아빠 사랑받고 싶어. 애비 없다는 말 이젠 더 이상 듣기 싫다고. 야, 막말로 우리가 애비 없다고 욕먹었냐? 그 인간이 여자랑 바람나서 돈 챙겨가지고 도망가서 욕먹었지? 설마 했더니 너 미쳤구나? 야, 우린 엄마 자식이야. 그 인간이 아빠로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너 아무리 건강해도 그런 이식 수술이 쉬운 건 줄 알아? 그러다 너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비리비리 말라서 힘도 없는 게 무슨 간기증이야.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네. 무슨 아버지란 게 20년 만에 나타나 자식들한테 그런 행패야? 야, 너는 그런 인간이 아빠같이 보이든? 그만해. 나 성인이고 이미 검사 다 했어. 나 아빠 잡을 거야. 내가 살려서 자식 노릇 할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 다 받아낼 거야. 그 같이 도망간 여자하고 진작 헤어져서 엄마한테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어. 저는 머리가 어지러서 무릎이 탁 꺾였습니다. 그대로 털썩 제가 주저앉았는데도 동생은 절 위아래로 흘겨보더니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었습니다. 철수쟤는 확실히 아버지란 인간 자식이 맞나 봅니다. 횟가닥 뭐에 꽂혔는지, 지가 하려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뭐라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건지 듣자마자 기절하고 정신 놓을지도 모르는데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으로 그날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자니 작업이 안 돼서 손톱이 갈라져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절 발견한 사장님이 이대로 작업하다 사고 난다며 쉬라고 하시기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사장님은 제가 참아하지 못할 욕을 대신 해주시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엄마께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희야, 나도 그런 이식 수술 같은 것은 잘 모르기는 한데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거다. 너 생각 잘해야 한다. 그 인간은 어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양인데 솔직히 내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 인간 진짜 무서운 인간이야. 어디 나살자고
내 새끼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냐? 난 생각도 못한다. 그저 내 엿보고 내 죄다 여기며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발이나 뻗고 자겠냐? 난 생각도 못한다. 의사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가족 수술은 못한다더라. 그리고 주는 사람도 후유증 엄청 날 거야. 그게 지가 주겠다면야 말릴 수 없지만 철수 그 자식은 뭘 알고 나서는 건지 모르겠다. 가족이라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닐걸? 애비사랑 못 받고 자라서 관심 두니까 뭣도 모르고 냅다 덤비는 것 같은데 무작정 감추려 들지 말고 부모 자식 일에 엄마 따돌릴 생각 말아라. 뒷감당은 다 네 엄마 몫이다. 내가 보기에 너희 엄마 강한 사람이야. 어쨌든 이렇게 너희들 키워냈잖아. 약한 사람은 진작에 꺾였어. 너희 엄마 강해. 쓰러지기는 해도 꺾일 사람은 아니야. 말해라. 철수가 일 저지르기 전에 다리 분질러 앉혀서라도 말리고 그 인간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봐. 살려고 뭔 소리를 못해. 오늘은 집에 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사장님은 우리 엄마를 모르십니다. 얼마나 약하고 밤에 앓으셨는지 저는 어릴 적부터 봐와서 저를 이렇게 뒤집는 철수와 아버지의 속셈을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마주치기 싫어 PC방에 가서 간이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못 해봤던 긴 흉터하며 기증 공여자가 후유증 사망보다 우울증으로 저세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기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철수 이 자식 지가 무슨 짓을 하는 중이나 알까요? 제 이메일에 기사와 사진들을 내리옮겨 담으면서 녀석을 설득시킬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를 갈면서도 철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내 거라도 줘야 하나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